안녕하십니까. 잠실 고스에서 잠신고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 최경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잠신고 1학년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양력입니다.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사실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넣었습니다. 현재 잠실고스 원장이고요. 잠신고 3년 전담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4년 차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잠신고 특성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잠신고 2학년 전타임 마감했습니다. 대기도 있었고요. 과중반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과중반 아이들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재수 학생들 가르쳤었고요. 그 다음에 보인고 한 학년 160명 전타임 마감 했었습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죠. 그리고 방상고 과중반, 방상고에도 과중반이 있는데 특별반을 운영했었고요. 그것도 전타임 마감 했었습니다. 과중반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험 4번, 이제 잠신고가 이제 1등급이 한 9명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2학기 되면은 한 8명으로 좀 줄기도 하는데, 그 9명 중에서 4명에서 6명을 배출했습니다. 제가. 정말 뿌듯한 결과입니다. 뭐 제 스스로도 뿌듯하고 자랑할 거리기도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저를 믿어주고, 제가 제시하는 바를 열심히 잘 따라와서 이런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 성적표들을 좀 실어놨는데 좀 조그맣죠? 좀 여러 개를 씹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고요. 어떻습니까? 좀 믿음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잠신고 1학년 내신 포인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문학이래. 죄송합니다. 국어 교과서를 배워요. 1년 동안. 그 국어 교과서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학, 문법, 화작, 독서. 근데 이 중에서 문학, 문법의 출제 비중이 거의 한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학교 선생님 설명 중요하죠.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요게 잠신고만의 특징입니다. 학교 프린트가 이제 소단원마다 제시가 돼요. 학교에서 제작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 출제가 되는데 단순히 단답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을 직접 쓰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 안 하면 대책이 안 서요. 실제 시험 가가지고. 여기서 부분 점수 엄청 깎입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4번째, 모두 고르시오. 참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한 애들에게는. 개수를 안 줘요. 보통은 2개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수를 안 줍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공부했느냐를 체크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뭐 고등학교 기본이죠. 표현 및 내용, 연계, 외부 지문. 근데 잠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비중이 높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1등급, 한 등급은 한 문제 1, 2점 이런 사소한 데서 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가 잠신고 1학년 내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교 프린트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수업 때 다 녹여냅니다. 어떻게? 애들 필기 다 입수해요. 매주. 아이들의 필기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의 설명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국어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신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계세요. 그 여러분의 설명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모조리 캐치해가지고 잡아낸 다음에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피드백. 테스트를 보죠. 근데 이 테스트의 특징. 그냥 시중에는 여러 가지 것들 그냥 짜깁기.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학교 선생님이 설명, 학교 프린트 내용 다 반영시켜요. 그래서 OX 단답형 서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뭐 보여주기식으로 10개, 15개 이렇게 안 만들어요. 소단어 하나당 뭐 30개, 많게는 막 7, 80개, 문법 막 100개도 넘어가요. 저 이거 만드는데 거의 죽습니다, 내신 때.
그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이런 OX를 통해서 아까 모두 고르시오 대비해야 된다고 했죠. 정말 구절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선지로 다 뽑아냅니다. 그 OX로 만들어요. 단답형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서술형 이거 문장으로 쓰는 거 있죠. 그거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 훈련 계속 시킵니다. 통과할 때까지 계속 반복 시험 봐요. 이거 제대로 하면 이거 다 대응됩니다. 아이들이 이거 처음 접하면 되게 당혹스러워요. 아, 무슨 테스트 이렇게 괴랄하게 보냐. 근데 적응하면 좋아해요. 알겠죠? 왜냐면 효과가 있거든. 자,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완벽하게 대응하고 문장 서술 서술형 완벽하게 대응시키겠습니다. 자, 요게 샘플이에요. 테스트. 여기 이런 거 있죠? 밑줄 쳐져 있는 거. 이게 다 직접 쓰게 하는 겁니다. 문장 서술.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X. 이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제가 직접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보고요. 요게 이제 문학이라면 요건 이제 문법. 문법 객관식으로 안 봅니다. 저 테스트. 객관식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답은 맞췄어. 다른 선지를 안 봐요. 근데 다른 선지에서 자기 문제점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애들이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시험 볼 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미리 차단합니다. 저는 객관식을 안 보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다 빈칸 뚫려 있죠? 다 서술형. 직접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제 테스트 요 피드백의 특징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제가 직접 만들면서 학교 선생님 설명 프린트 내용 다 반영한다. 두 번째 아이들이 부족한 거 세세하게 미시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다 잡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 이제 제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누적 학습 시스템. 이게 적용되는 건 주간 과제책 평일 테스트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1주차 때 예를 들어서 허생전 수업을 하게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요, 보통. 자, 그럼 과제 나가겠죠? 테스트 보겠죠? 그럼 이제 2주차 때 향수를 배웁니다. 그럼 과제 향수 나가겠죠? 테스트 나가겠죠? 근데 여기 뭐가 추가되어 있죠? 허생전. 1주차 때 한 거죠? 보통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주차 때 허생전 배우죠? 그럼 공부해요. 2주차 때 향수 배우죠? 그럼 공부해요. 근데 이거 안 해요. 그럼 계속 비슷하겠죠? 그러면 1주차 때, 2주차 초반 때 공부한 거를 애들이 안 하다가 시험 가까워져서야 봐요. 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원천 봉쇄시킵니다. 반복해서 줘요. 누적 과제로. 강제성을 부여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저한테 혼나는데요. 남는데요. 남아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제대로 잘하면 한없이 원하는데 안 하면은 좀 그래요. 좀 화도 내고 물론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학습효율을 최대한 높입니다. 이게 목차입니다. 목차. 제 문제책에.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점. 이게 이제 1회 풀, 2회 풀, 3회 풀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중요한 작품은 뭐 4회 풀이 나갈 수도 있고 5회 풀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뭐냐? 아이들이 보통 복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주 공부했으니까 복습해와 라고 하면 눈으로 한번 슥 읽어요. 그리고 끝났대. 복습 다 했대.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저는 복습 노가다 시킵니다. 수업 시간 때 배운 거 있죠? 우리 교재를 통해서 뭐 필기했죠? 그거 다 직접 쓰게 합니다.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자기가 직접 다 쓰면서 이것도 안 해오면 남겨서 시켜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시험 막바지 되면 선생님 이거 더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되게 좋은 자료입니다. 열심히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 결국은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정이 좋다고 해서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방점을 제대로 찍을 수 있게 파이널 자료들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손필기 교재. 자랑 하나만 할게요. 이 손필기 교재 잠실에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15년도에. 지금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긴 하는데 제가 원조예요, 원조.
아까 학교 선생님 설명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죠? 필기 다 수집한다고 했죠? 그거 다 모조리 모아서 제가 직접 손으로 써서 애들한테 줍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는 애들 되게 좋아해요. 한 책에 다 들어가 있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되게 마음이 든든하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시험. 그 다음에 당연히 잠신고 기출 보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학교 기출도 봐야죠. 그쵸? 똑같은 작품인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접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출제된다고 했죠? 그것도 완벽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따라오면. 자, 샘플입니다. 요거 허생전 일부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다 중요한 거 막 형광펜도 칠하고 밑줄 치고 막 쓰고 이거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교 프린트 다 다시 제가 제작해서 역시 손필기 합니다. 자, 이거는 타학교 기출문제. 이게 아마 여의도 여고일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런 기출문제 주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쯤 춘향전 배울 거예요. 그 춘향전의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 외부 지문 줍니다. 이것도 당연히 다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특정 작품에서 공감각적 침상이 나왔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뻔해요. 공감각적 침상 물어봐요. 다른 지문들 가져다가.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다 모아줍니다. 역설법, 뭐 반어법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모든 걸 불살라서 아이들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중학교 때 그래 나 국어 좀 앵간히 했다.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부터 1등급 받고 싶다. 오십시오. 제가 1등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조금 공부가 좀 부족했는데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막 진짜 열심히 하겠다. 막 의지 뿜뿜 오십시오. 제가 1등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과 보여드렸죠? 그 결과에는 뭐 애초에 조금 1등급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다른 학원 다니면서 3등급, 4등급이었던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와서 저한테 이런 시스템을 충실히 따라와서 드라마틱하게 한 시험 만에 1등급으로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래도 공부 좀 한다. 1등급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안정적으로 유지해 드릴게요. 그리고 등급이 좀 떨어진다. 좀 구가 좀 부족하다. 제가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이미 그런 걸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오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렇게 전화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잠실고스 원장 최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